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청와대가 이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해명 수사 의혹이 확대되면서 관련자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제 구속이 됐고 금융위 재직 당시에 관리 감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는데도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감찰이 왜 무마가 돼 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별게 아니었다고 하면 뭐 감찰 중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유재수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이제 수사 결과는 결국 혐의가 워낙 중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2017년도에 이제 감찰을 하면서 중단을 했는데 아예 유재수 전 부시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비유 사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 수사를 감찰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감찰이 이제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감찰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사한 내용 중에 비유 사실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다 사실은 통보를 해서 징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범죄 사실이 더 있으면 수사기관 고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민정수석실의 행보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 3인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감찰이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차원에서 끝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찰의 무마이다라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그냥 조국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감찰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조국, 백원우, 박형철이 3인의 회의에서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지 이것이 감찰 무마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검찰은 이것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은 무슨 이러한 회의와 관련된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감찰을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이 왜 무마가 됐는지 어느 사람이 개입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향후의 수사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 자, 당시 첩보를 검토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비위의 근거가 약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민정수석실은 감찰에 이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도 어렵고 사실상 비위를 파헤칠래야 파헤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첩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첩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승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승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근거가 있었고 비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감찰에 이제 착수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청와대에서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감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휴대폰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 있는 그런 기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이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A4 용지를 보면 한 500쪽 분량 정도 됐고 이걸 정리하는데 감찰반은 2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분은 뭔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다면 왜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는 중간에서 그만뒀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감찰 저는 한 몇 가지 정도 경우 수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감찰 중단 자체가
어떤 윗선 아니면 어떤 핵심 정권 실세와 관련 사람의 부탁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찰을 중단했다고도 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친문의 핵심,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김경수 지사랄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랄지 이런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메시지 전달받았는데 거기서 금융위 인사에 관한 그러한 논의를 했다는 거고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 위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 누설이 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현 정권이랄지 이제 민정수석실의 입장에서 보면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쟁점은 이제 누구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게 부당한 감찰 중단으로 결론이 난다면 직권 남용 또는 이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앞서서 보신 것처럼 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비위 첩보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즉 큰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비위가 어느 정도 중요했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비위가 중요하지 않았으면 정말 그냥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금융위원회에 이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감찰 같은 것들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융위 내부의 징계 기준을 보면 직무와 무관한 수동적인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100만 원만 이상 수수를 하면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의례적인 금품의 향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동적인 금품은 1,000만 원 이상이면 고발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보고 있는 뇌물의 액수가 5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내부 징계 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금 고발의 의무가 있고 파면까지도 가능했던 뇌물의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이러한 감찰이 없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면 뭐 국회 내부에서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의 경제부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영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감찰이 되지 않은 것이 누구의 지시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런 직권의 남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위의 정도와 누구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나가 향후 검찰의 이제 핵심 쟁점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았던 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당시 감찰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 역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건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불가피하게 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제 검찰의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감찰이 왜 중단됐느냐? 물론 아까 조 전 장관이 뭐 그런 부분이 약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영장까지 발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위 정도가 약하다 이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감찰을 중단하고 나서 금융위원회 통보론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구두 형식으로 약식으로 통보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금융위에서도 이걸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징계위원회 열어야 하고요. 또 감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을 고발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금융위원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 그 당시에 금융정책국장이었는데 오히려 사표를 좀 내달라고 뭐 사정을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최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비위가 있는 사람이 사표를 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정무위의 수석전문위원 같잖아요. 그리고 경제부시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 당시 특별감찰반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감찰을 했던 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찾아갔는데 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힐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얼마나 정권의 실세랄지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이건 상당히 어떤 유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실제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를 나왔고 또 사실상 이제 영전을 한 부분, 그 부분도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백원우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이제 선긋기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조국 전 장관과의 반드시 선긋기라기보다는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 비서관실 간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앞서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됐다시피 감찰이 왜 무마가 됐는가? 이것이 혹시 뭐 청와대 혹은 현 여당의 실세와 관련되어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 이러한 논의가 계속 있으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3인 회의체에서 된 것이다. 또 조국 전 장관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이러한 언급들을 하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청와대가 아니면 여권의 실세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한 사안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일정한 부분에 선긋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도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장은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 혐의점이 약하기 때문에 유 전 시장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라는 혐의까지 더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의 가족과에 대한 수사와 또 이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 그리고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수사 이게 다 별개라는 거잖아요. 각각의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이것이 결국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이게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표적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일가족 수사로는 뭔가 혐의점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지속적인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장기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겨우 이 정도 혐의밖에 갖고 오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서 이제 혐의가 약하니까 결국은 조 전 장관의 표적을 수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까지도 지금 끌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 사건 자체는 게 검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고소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고소 고발된 사건인데 이거 일단 피고발인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조 전 장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감찰을 중단을 했는데 감찰 중단 자체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인데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수사 자체를 조 전 장관과 연결시켜서 하고 조 전 장관의 혐의점이 전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조국, 박형철, 백원우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 3인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주도의 감찰과 또 수사가 있었냐, 이른바 첩보 이첩 논란인데요. 이것도 사실 이제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있는데 예. 이렇게 민정수석실이 시끄러운 이유 자체는 민정수석실의 권한이 엄청 막강해요.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무수불이라고 하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외부 첩보랄지 감찰이랄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민정수석실의 그 비서관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고위공직자랄지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반부패 비서관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첩보를 가지고 왔다는데 지금 논점은 그거예요. 이 첩보가 그냥 일반적인 첩보 형태로 들어왔다고 하면 당연히 이첩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건 예.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 자체가 내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인데 특별감찰반이랄지 아니면 민정우 비서관이랄지 아니면 민정수석과 관련된 데서 이걸 가공을 했다든가, 이건 뭐 관련된 경찰이 했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첩보 자체가 생산 자체가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첩이나 이관을 하게 되면 사실 민정비수석실은 선출직 고위공직자랄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단지 이첩 이관을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첩 이관을 한 직후에도 계속적으로 특히 압수수색을 하기 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런 사안을 9번이나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첩이나 이관이 아니고
하명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뭐 의구심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제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첩보 생산과 가공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라는 여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일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지금 청와대 문제되고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아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그분은 현재 그 범죄자입니까? 아니 범죄에 연루된 의심 받고 아니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관계를 저는 답변하세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은 적법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그대로 이첩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관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관련된 내용이 같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관련된 정보가 봤더니 우리 민정수석실로 들어왔는데 봤더니 이게 우리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관할이 맞는 곳으로 옮겼다. 이게 지금 이첩이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만약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러한 이제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게 하명이라는 것이죠. 하명 수사, 즉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가 하명이고 뭐가 이첩이냐? 앞서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건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 문건이 생성된 곳과 그리고 가공된 것도 문제이지만 왜 그러면 이 문건을 여기에 전달을 했는가 이 동기도 좀 중요합니다. 이 동기와 관련돼서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문건의 전달 시기예요. 이 전달 시기가 이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보다 그 전에 있는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달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3월에 바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압수수색이 불과 선거 3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명수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달라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혹이고 직무유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청와대 측은 아울러 별도 감찰팀을 꾸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서 김태호 전 특감 반원은 별도의 감찰팀이 존재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인사 책임자, 인사팀장 및 상훈 담당자 등에 대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을 한 후 소환 조사까지 특수부를 방불할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인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선긋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뭐 김태호 전 특감반원이 뭐 그 시점마다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정보를 지금 청와대를 곤혹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재수랄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 것도 사실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장의 이제 폭로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고발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이 한 15명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명이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고요. 직제상. 그리고 나머지 6명이 민정비서관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2명을 백운우 전 비서관이 별동대처럼 운영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명이 한 명은 검찰 출신이고 한 명은 경찰 출신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첩보와 관련된 수사에 있을 때도 바로 울산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백운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감찰반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감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국정의 어떤 동향이랄지 국민의 여론 동향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수집을 하는 게 임무인데 왜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해서 감찰반을 보냈냐는 거죠. 그런데 물론 뭐 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갔던 이유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울산의 이제 고래고기와 관련해서 이제 고래고기를 사실 경찰에서 압수수색했는데 예. 검찰에서 그걸 돌려줬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경찰과 검찰의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하는데 민정비서관실에서 과연 그걸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왜 관여를 하느냐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이걸 조정을 하려고 하면 법무부랄지 대검이랄지 경찰청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직접 일선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특검반 그것도 특검반원이 가서 이걸 조정을 한다.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수사에 관여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뭐 야당이 주장하고 이제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이제 제보의 또 출처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도 좀 쟁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출처가 청와대나 여권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현재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이 첩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당연히 관련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관련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퇴직한 사람들보다는 현재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련을 이제 해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청와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조 전 장관은 제외되는 것인가?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의 가장 위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인 것이고, 조 전 장관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그 종국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데 조 전 장관을 예를 들면 조 전 장관과 같이 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과연 알려고 하는 조사의 범위는 어느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또 의혹의 정점에선 또 다른 인물은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입니다. 지금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의 진술이 조금 엇갈려서 그래서 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걸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걸 받은 것은 그게 유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백원우 민주연구원은 그 당시에 뭐 워낙 많은 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리고 특정해서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어떤 진술 자체가 그냥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생성이 되고 첩보를 가져왔는지 그 내용도 굉장히 잘 알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경찰청에 하달이 됐는지도 아마 박형철 비서관이 제일 잘 알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뭐 9번에 걸쳐서 보고받고 공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박형철 비서관이 자세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에도 나오는 얘기가 박형철 비서관의 얘기하고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얘기하고 지금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진실일 것이냐?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문건들, 또 관련된 특감반의 진술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향후에 있어서 어떤 수사의 흐름 자체는 결국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조사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을 겨냥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검찰은 이게 무혐의로 종결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무혐의로 종결되고 나서 경찰에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이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이 관련자들이 관할이 가까운 서울로 이첩을 한 것이지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같은 수사를 보고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른 건데요. 앞서서도 이제 다른 사안에서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관련되어서 이 야당에서 고소고발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이고 이 수사가 그 당시에 아예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사건이 종결돼야지 그 뒤에 관련되어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사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백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최근에 이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일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3, 4월에 고발이 됐으니까 1년 동안은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수사할 게 없지만 뭔가 수사할 거리를 찾아서 뭔가 엮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엮어보기 위한 빌미, 경찰을 공격하기 위한 기반, 네. 빌미를 경찰이 수사한 것을 잘못됐다고 부정하자, 뒤집어버리자. 네. 이런 불순한 의도로 예, 황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의적인 여론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건 단순한 여론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왜 울산 경찰청장으로 극적으로 승진해서 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 다음에 수사진을 교체를 했는데 황운하 청장이 경찰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찰대 출신으로 수사진을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그 당시에 수사한 내용을 봤는데 수사한 내용 자체가 이 첩보 문건과 거의 동일하게 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결국 무혐의가 됐어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울산경찰청을 마치고 나서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이제 대전경찰청으로 승진은 아니죠. 이전에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일단 어떤 뭐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검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단순히 막 정치적인 의도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에 대응하면서 검찰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제 본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입증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공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 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을 두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 모양새로도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증거가 없이 수사를 한 것으로 이제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데 이 경찰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검경 수사권의 그러한 예를 들면 대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수사에서도 결국은 지금 검경 수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사건,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 대해서 다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다 비슷한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더 씌우는 그러한 근거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검경 수사권이 문제가 있고 여기에 검찰이 불만을 가져서 이러한 사건을 경찰에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데 뒤집었다라는 주장을 해야지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에 힘이 좀 덜 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 전 청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관련 이슈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